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나와 있죠? 그럼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뭐 위주로 공부하라? 매매계약서 위주로 공부하라 이 말이죠.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내용만 좀 다르지. 그래서 이제 뭐 원리는 같으니까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가장 먼저 거래 당사 인적사항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인적사항이 뭐요?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뭘 보고 적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나오고 있어요? 주소, 성명, 주민. 주민등록증 나오잖아요. 또 등기부. 이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보고 적으면 돼요. 매수인은 뭘 통해서? 주민등록증. 불러줘도 되는데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이걸 확인해서 적으라 이 뜻이에요. 계약 쓸 때.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좀 해주세요. 자, 이전 의뢰인.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등기부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하려는 자는 뭐다? 주민등록증. 됐어요? 네. 그걸 보고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자, 그러면 토지는 소재지하고 지목하고 면적 이런 계약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은 뭐 비슷하죠? 소재지랄지 뭐 면적이랄지 구조랄지 뭐 이런 거 건축 연도랄지. 그러면 토지는 뭐 어디가 나와요? 토지, 대장, 등. 등이 뭐가 들어가? 등기부 표제부. 여기는 건축물 대장 등. 등 속에 뭐가 들어가? 표제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대장이 우선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 보고 적으면 돼요. 계약서 쓸 때. 토지는 무슨 대장?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오잖아요. 일치하는 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 쓸 때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계약서 쓸 때 똑같지. 그죠? 예, 확인해서 계약서 쓰라. 이해됐어요? 네. 하나 더. 몇 개 더? 이게 뭐예요? 면적이잖아요. 면적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필지 매매냐? 수량 매매냐? 자, 이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념 잡아줄게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신고해, 대기 신고. 이게 뭐예요? 토지, 그렇지. 몇 필지? 그렇지. 봐, 10달이잖아요. 100제곱미터. 그래서 1억에 사고 팔았어요. 대장에서는 공부에는 그렇게 나와서. 근데 제곱미터당 얼마씩? 100만원. 그럼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 나와? 1억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측량을 해봤어요. 실적해 보니까 90제곱미터밖에 안 나와. 몇 제곱미터? 90제곱. 그럼 몇 제곱미터가 부족해요? 10제곱미터. 그러면 돈으로 한 사람은 1000만원입니까? 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100만원씩만 해도 그러는데 이게 몇 천만원 가면 금방 몇억, 몇십억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럼 이때 풀지 매매했다 그러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필지 매매란 것은 한 필지에 얼마? 1억 이런 거 토지 자체를 중시하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수량 매매는 면적을 중시한 게 이런 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수량 매매가 돼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수량 매매가 되려면 총 거래대금 1억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그럼 필지 매매 하더라도 총 거래대금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제곱미터당 가격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이래야지 수량 매매가 돼요. 이걸 안 적으면 무조건 수량 매매는 안 돼요. 제곱미터당 가격 반드시 적어야 돼요. 뭔 뜻이? 반드시. 이해됐어요? 그리고 필지 매매 하더라도 분석하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제곱미터 가격을 적어 넣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둘이 싸웠어. 서로. 필지매매다 수량매매다.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죠. 그럼 법관이 증거조사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놨다 해서 100%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특약상에다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뭐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넣든지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만이 확실하게 수량 매매가 돼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100억짜리 토지 중개할 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얼마짜리? 100억. 100억. 좋대. 보수 계산해봐. 0.9. 됐어요? 네, 좋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밑줄 볼게요. 양갈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토지인 경우는 소재지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는 소재지 번호, 구조, 면적을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고 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대장하고 등기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다 밑줄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이때 단지 공부상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몇 제곱미터로 기재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토지를 계약서에 특정 표시한 것이 불가하다. 즉 무슨 거래다? 필지 거래다. 그래서 토지 면적을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표기하여야만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매매가 된다? 수량 매매. 그리고 계속 밑줄보세요. 토지 매매가 특이하게 없는 필지 매매 추정되므로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기재함과 동시에 특약으로 감액사항을 명시하라.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물건의 인도 일시. 계약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보통 언제 넘겨줘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데 이거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준 게 좋아요. 그 양갈 1번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당의 물건의 인도 시기 이행기를 명확하게 하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한 것이 언제나 이를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요?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느냐 임차권이냐 전세권 이전이냐 이런 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매매계약서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뜻이 들어있죠. 네. 이게 따로 안 적어도 되는데 전세를 안고 이전할 것인지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인지 이런 건 계약서에 분명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것이 이제 양갈 1번 내용이야. 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양갈 1번 세 줄.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제한물권 인수하기로 한 경우는 그걸 명확하게 기재하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총 거래 금액 있고 또 계약금 그리고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등 속에는 지급 방법이 들어있죠?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 지급할 수도 있어 없어요? 분할 지급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분할 지급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은 관행상 얼마? 10%. 중도금은 4 내지 50. 나머지는 잔금 이거잖아요.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청색 5번에서 네 번째 줄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계약금은 통상 얼마? 중도금은 4, 50. 나머지는 잔금. 그리고 이제 양갈 1번 계약금 종류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증약금, 계약금, 위약금 나와 있고. 자, DP 넘어가세요. 종류만 몇 줄 보세요. 구체적 내용은 민법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중도금 나와 있습니까? 예,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중도금은 무슨 착수?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본계약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100 상환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원칙 동그라미. 그래서 중도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잔금은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일을? 계약일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적어 들어야 되고, 확인설명일자를 써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써요. 교부일자입니다. 네, 동그라미.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약사항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필요적 기사. 그럼 오른쪽에 보면 특약사항이 많아요, 적어요? 예를 들어놓은 거 이게 과실 기속 제목만 적으세요. 과실 기속 시기. 2번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3번이 무슨 부담? 4번이 조세 공갈. 5번이 해제. 해제 약정 해제 특약 걸 수 있어요. 약정 해제. 그리고 마지막은 매매 비용.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주로 특약상에 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더라도 문제 생길 만한 건 특약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위험부담이랄지 담보책임이랄지 과실 기속시기 민법하고 달리 약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밑줄 근 것은 다 강행 규정이 아니야. 의무 규정이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6번만 좀 봐주세요. 매매 비용. 첫째 쪽. 쌍방이 균분한 걸 매매 비용이라 그래. 양쪽에서 부담한 것을 무슨 비용? 매매 비용. 그럼 두 번째 점 매매 비용 종류 외워야 돼요. 목적물은 무슨 비용?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증서의 첨부는 인지대. 공정증서 작성? 수수 이런 거. 그리고 동그라미 비용 등기 비용 동그라미. 등기 비용은 세 번째 관행상 누가 부담한다? 취득하는 자 있죠? 그러니까 매매 비용으로 봐, 안 봐?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보는 거예요.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매매 비용으로 보면 양쪽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 매매 비용도 전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 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다 특약 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은 따로 안 해도 돼요. 원리는 같아요. 내용만 다르지.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쭉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14페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있어 없어요? 여기는 기간 정도만 알면 돼요. 뭐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지문으로 뜰 거예요. 자, 이전 등기 첫째 줄 밑줄보세요.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첫째 줄만 밑줄보세요. 그리고 양갈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이죠? 그럼 언제부터 60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 말은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며칠? 60일.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 증여. 그러면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시점을 좀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 3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이제 양갈 1번.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뭘 기준한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합니다. 이때부터 며칠? 60일. 또 2번.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있어 없어요?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뭔 10일? 60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기간만 좀 봐주세요. 다 60일이니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써봐요. 그러면 제재는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4절. 계약서 뭐가 있어요? 거민. 거민 제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 거민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자, 대충 설명하고 미주 올 테니까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아주 좋았어요. 왜 그쪽으로 왔어요? 원래 이쪽인데.
자, 이쪽이 거민 대상. 그러죠?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원리. 세 가지. 계약이면서 또 소유권 이전이면서 또 토지 건축물을 대상한다. 그럼 하나만 충족돼야 돼요? 셋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 검인 받아요. 그럼 매매 계약서는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교환은 받아야 되죠. 그럼 증여는? 증여는 계약 맞아? 소유권 이전 맞아? 검인 받아야 되네? 그러면 증여 몇 가지만 복습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 앞쪽에 배운 거예요. 2주 전에 배웠나?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그 이유는? 무상이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 농지증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애국인이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했어요? 60일? 왜? 계약이니까. 뭐니까? 그러면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증여계약서는. 받은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한 바퀴 돌아오니까 정신없어.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유상, 무상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증여가 어디 나오냐면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법, 농지증, 그렇죠? 애국인 부동산 취득 여기 나와. 그죠? 그러면 증여는 중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죠? 네. 그죠? 네. 증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 버리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공부할 것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하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 있어요. 이것은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인 받습니다. 받고. 근데 이제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건 별도로 공부하겠어요.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그럼 이제 반대해서 가면 검인 안 받아도 되는 게 나와. 계약 아닌 거 찾아봐. 계약 아닌 거. 상소, 또 경매, 또 수용. 이거는 왜 검인 안 받아?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차권 설정계약서. 이것은 왜 검인 안 받아? 그 다음에 임목 매매계약서, 광업재단 매매계약서, 공장재단 계약서. 이건 왜?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있어요? 네. 이건 왜 검인 안 받아? 국가니까, 자치단체니까. 국가가 시장한테 가서 검인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제된 거 두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뭘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 받은 거 봐요. 그러면 검인 대상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됐죠? 그럼 이제 들어봐 그냥. 검인 신청권자는 누구예요? 검인 신청. 계약 당사자 중 1인 그 위임을 받는 자.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는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는 자는 누가 돼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랄지 법무사랄지 개공도 가능하죠?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이고. 검인권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런데 어떤 시장, 군수구청장?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검인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부동산 소재지요. 근데 이것도 검인권도 위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누구에게? 읍면동장. 이게 주로 공법상 이의는 하급기관에 하거든요. 그게 시장군수구청의 읍면동장에 검인권을 이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읍면동장. 그러면 그 이임했으면 그 뜻을 등기소장에게 알려줘야 돼. 통지. 승인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서 검인 신청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불편하니까. 원래는 각 시장구청에 검인권자잖아요. 한 군데서 검인 신청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검인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서류, 그렇지, 서류인데 이걸 원본이란 말을 쓰고 판결서를 뭐라 그래요? 정본. 그리고 사본 몇 통? 두 통을 제출해야 돼. 원본하고 사본 두 통, 정본하고 사본 두 통. 그죠? 그죠? 시장구청에 검인 받으러 갔잖아요. 그럼 검인권자가 검인할 때는 계약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서류상에 하지 없으면 검인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해됐어요? 네. 형식적 요건,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인 받으라 그랬죠? 네.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3입니다. 뭔 써? 1.3. 자, 이렇게 해서 검인은 개략적으로 설명 다 했어요. 안 한 거 한두 개 있긴 있어요. 거기 책 보면서 하기로 하고. 자, 밑줄 가볼게요. 516페이지 양가로 1번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있습니까? 첫째 줄 계약 원인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따라서 두 번째 줄 토지 건축물 매매, 교환, 증여 동그라미, 증여 계약도 검인 대상이 되죠? 명의신탁, 해지, 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검인 대상이 됩니까? 2번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도 검인 대상이 돼요? 네. 자, 양가 2번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첫째 줄. 임목, 광업재당, 공장재당. 왜 검인을 안 받아도 돼? 토지 건물이? 아니라고 앞에 부연 설명 달려있잖아요. 자, 두 번째 상속 수용 경매는 왜 안 받아도 돼? 계약이? 세 번째 전세 저당 임차권은 왜 안 해도 돼? 그 밑에 국가자치단체는 왜 아니에요? 그래, 국가자치가 맞췄어요. 자, 동그라미 2번. 허가증 교부받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있죠? 네. 이거는 왜? 의제. 자, 그 다음에 2번 검인 신청자 첫째 줄 우단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중 1인 동그라미. 1인이나 그 위임을 받는 자. 그러면 이제 위임 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변호사, 법무사, 개공 나와있죠? 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자, 양가리 2번 검일 관할청 첫째 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장이에요. 네.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읍면 동자. 위임했으면 마지막 관할 등기 소장이 뭐야 그러죠? 동지. 자, 오른쪽.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계약서, 판결서 검인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중 한 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다가 멍구라미. 어떻게? 그렇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자, 원본 또는 정본하고 사본 몇 통? 두 통. 밑줄 보시고. 자, 동그라미 3번.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가지 들어있죠? 그럼 법적 근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서 나와 중개사법이 아니야, 이건. 그럼 이제 그 비슷해요. 아까 거래계약서하고. 당사자 인적사항하고 똑같고, 목적 부동산 물건은 표시야. 계약 연월일 똑같고, 대금 뭐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똑같죠? 네. 평가액하고 차익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밑줄 그시고, 개공이 있을 때는 뭐다? 개공. 이거 밑줄 보세요. 그리고 조건 기한 있을 때는 조건 기한. 이건데, 두 가지만 밑줄 보세요.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이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만 밑줄 보세요. 자, 읽으면서 밑줄. 아니, 동그라미 1번. 형식적 요건 구비가 핵심이에요.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형식적 요건 구비. 뭐, 계약의 진정성 확인하는 거 틀리고 실질적 내용 확인하는 거 틀려요. 공무원들은 뭐 계약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류사만 하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책 3번 있어요? 전매할 때 검인 신청. 양가로 1번 4줄 읽으면서 몇 줄 보세요.
자, 세 번째,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검유를 받는다. 이거 핵심이죠. 그죠? 이걸 위반하면 몇 년하고 몇 년? 이걸 약정해서 뭐래? 일상. 됐죠? 자, 뒤에 예제 몇 번?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뭐예요? 왜? 부동산 소재지, 시장소고 전자. 그죠? 주소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배운 지문이 있어요? 없죠? 방금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자, 5절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의 있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읽으셨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갑이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를 하고 명의만 누구 앞으로? 본 앞으로 옮겨놓고 합의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이에요. 개념 끝났죠? 그럼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이렇게 등기하라 하지 말라. 그 청색 3번 두 줄 밑줄 보세요. 누구든지 부동산을 물건 동그라미. 물건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해서는 아니다. 3번 청색 3번. 청색 3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있잖아요. 누구든지 부동산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 법의 근본 취지야.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란 말이 전세권, 저당권, 그 밖의 물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채권은 타인 명의로 해도 걸린다는 거야, 안 걸리면? 안 걸려요. 임차권하고 판매권은 채권이잖아요.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물건만. 그리고 등기는 이전 등기든 소유권 보존 등기든 다 걸려 들어가요.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끝. 자, 그 다음에 그 2번 제목에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뭐가 되는 거? 제외. 제외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제목만 밑줄 보세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번이 상호 명의신탁. 3번이 신탁재산.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적용받아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 신탁재산 제외. 그죠? 그리고 이제 특례 있어요? 3번 특례 있습니까? 네. 종중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종교단체 동그라미.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제예요, 특례요? 특례가 뭐예요? 명의신탁인데 조건만 갖추면 효력 인정하고 유효하고 처벌해 안 해? 안 해. 이걸 이제 조건 갖춘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가 인정되는데 2번에 양가리 1번이 조건이야. 자, 밑줄 보세요. 2번에서 양가리. 조세 포탈이 아니어야 되고 또 강제 집행 면탈이 아니어야 되고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만 특례를 인정해서 명의신탁 약정 효력이 인정되고 수탁자로 등기도 뭐다? 유효하다. 나와 있어요? 원래 명의신탁인데 조건만 갖추면 효력 인정하고 등기도 유효하고 처벌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연계하세요. 어떻게 한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어떻게 한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어떻게 한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리고 이제 한가로 읽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효력 나와 있어요? 자,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있습니까? 이거 이자간이요.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있는데, 자, 칠판 보세요. 이 약정은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 무효.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로 볼게요? 가백에 볼게요.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등기는 무효지만 등기가 아직 말소가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내 것이다 하고 팔아먹기 좋아, 안 좋아? 그럼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선악 불문.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결국 약정 무효, 등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다는 소리죠? 알고 샀더라도. 근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 이 사람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반사회 질서 위반,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런 거 빼고는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 개념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효력. 신탁자하고 수탁자 약정하고 등기는 둘 다 뭐라 그랬어요? 무효. 그래서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 기소한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놓쳐주시면 밑줄 보세요. 약정이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약정 자체가 유효해야지 해지를 하잖아요. 이게 무효니까. 근데 아까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잖아요. 그럼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다시 그 위에 보세요. 청색 2번. 그래서 양가로 2번. 특례가 인정된 명의신탁 법률관계.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이면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뭐하고? 해지하고. 수탁자 이전 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 여기는 유효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다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자간 몇 자간?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갑을 무슨 소유자라 그래요? 원소유자란 말 쓰죠? 그럼 원소유자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오, 좋아. 오늘 아주 대답 잘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좋아. 저 동영상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아주 귀여워요. 자, 원소유자. 그죠? 원소유자. 그럼 이 사람이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매수인 을에게. 그렇죠? 그러면 둘이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다 안 한다? 명의 신탁을 합니다. 병에게. 그럼 병이 명의 수탁자죠? 그럼 둘이 합의했어 안 했어?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약정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약정 무효 유효. 등기는? 무효입니다. 똑같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 어디로 볼게요? 원소유자에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가지고 직접 여기 말소 등기를 못하죠?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하면 소유권이 복귀하잖아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소유권 되찾아올 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이렇게 대의해서 하고 복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병도 자기 것이라고 제3자에게 팔아먹어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선인 경우는 취득해요, 선악 불문?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자기 거 여기 등기가 무효? 이 횡령죄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횡령죄를 안 본다는 것이 판례 취지요. 그러면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횡령죄 X. 너무 줄였나? 그럼 횡령죄 X. 자, 그래서 횡령 X. 좋았어요.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몇 줄 걷습니다. 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양가로 2번 있어요. 첫째 점 몇 줄 걷어요. 약정하고 등기 무효이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소한다? 원소유자.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취득 원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밑줄 보세요. 부동산 취득 원인 계약이 매매 계약을 말하죠. 유효이므로. 그죠? 신탁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의해서? 매도인을 대의해서 수탁자 매로 등기 말소하고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에서 세 번째 후단 횡령죄로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3번 제목 읽으세요. 계약명의신탁 들어갑니다. 자, 계약명의신탁 잡아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원소유자. 그죠? 원소유자. 네. 자, 누구에게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병에게 팔았어요. 왜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갑의 마음이니까.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거의 합산할 때가 다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 정상 거래요? 아니요.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어디에 가? 장독대 대줘. 그래서 뭘 대줬어요? 돈 대줬어요. 자금을 대줬어요. 자, 이것이 이제 긴데, 그럼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 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그럼 둘이 합의했어, 안 했어? 그럼 이 약정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등기는? 그렇죠. 이제 둘이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원소유자가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는 유효. 알았을 때는 무효입니다. 악의는 무효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 그렇지. 주세요. 이제 이거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아먹어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선악 불문. 그러면 여기는 횡령죄로 봐? 무조건 안 봐? 선악 불문하고? 왜 이거 대답 안 해? 몰랐어요? 가만 보니까 비정성적인 것은 다 기억을 해. 공부 내용은 반은 기억이 안 되죠. 횡령죄 X. 횡령죄 뭐였어? 왜? 왜 유효한 경우는 안 돼요? 자기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아니, 남은 물건을 팔아먹어야 횡령이지. 무효인 경우는 아까 저거 원리가 똑같아요. 남은 재물, 무효니까 타인의 재물 보관하고 있는 대로 볼 수 없다. 그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횡령죄로 본다, 안 본다? 자, 끝났어요.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양가로 2번 효력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이 뭐일 때? 선이. 그리고 기억,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법률관계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로다 물권 변동. 이거 등기입니다. 등기는 뭐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법률관계 있어요? 이거 약정을 말하잖아요. 약정은 무조건 뭐요? 무효. 자, TP 넘어가세요. 자, 디귿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 있어요? 세 번째 부터 횡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매도인이 뭐 있을 때? 악이 있을 때. 두 번째 부터 물권 변동은 뭐다? 무효.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니은 신탁자와 수탁자 법률 관계는 무조건 뭐요? 무효. 약정. 그리고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봐, 안 봐? 안 본다. 개념 잡았어요? 네, 제재 들어갑니다.
제재 있어요? 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뭐라래요? 명의 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그럼 이제 벌칙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법은 명의 신탁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거잖아요. 그럼 과징금이 있어. 과징금 얼마? 과징금.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 내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최대가 몇 퍼센트? 30%. 범위 내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수탁자에는 과징금 없고. 그럼 이제 과징금 부과받으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거 1년간 안 해봤어. 왜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가요. 무슨 강제금? 그러면 또 실명 등기하라고 10% 부과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1년 안 하면 20% 또 뺏어가요. 1차 이행 강제금부터 다시 하려면 20% 또 뺏어가요. 그리고 벌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탁제는 얼마? 5년하고 2억. 벌칙은 5년하고 얼마? 5년하고 얼마? 수탁제는 3년하고 1억. 5, 2, 3일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벌칙 알고 있으면 돼. 이 정도만 벌칙은 하면 충분해요. 신탁자에게는 과징금도 들어갑니다. 자, 몇 쪽 볼게요. 522페이지 5년하고 2억 있습니까? 1번만 체크하세요. 신탁자. 그 다음에 3년하고 1억은 누구? 수탁자. 과징금 오른쪽 몇 퍼센트 범위내? 범위 내. 신탁자만 몇 쪽 보세요. 양갈 2번은 뭐 볼 필요 없고. 자, 뒷배 이행강제금. 양갈 1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몇 년 경과? 그러면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 경과면 얼마? 20.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자가 있어요? 장기 미등기자. 첫째 줄. 몇 년 지나도록 등기 안 한 사람? 개념 잡았죠? 그러면 이분들도 벌칙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뭐다고? 신탁자고.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공부하지 말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하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하고 명의 신탁자 벌칙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되게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뭐가 어려워?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무슨 눈물? 아, 좋았어요. 드디어 반항하기 시작했어. 원래 반항 안 하는데 좋았어요. 하여튼 뭐 반항하든 안 하든 100점만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 주임법, 적용 범위, 기간, 존속기간, 법정갱신, 대항력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내가 설명하고 밑줄 끌게요. 대항력까지 설명하고 밑줄 끌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칠판만 보고 있으면 돼. 뭐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보라 그랬어요? 영화 보는 것처럼. 그치? 아주 좋았어요. 자, 주임법.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무슨 건물에만?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돼요. 근데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해요?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상. 사실상 주거로 쓰면 주임법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겸용 건물도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 뭐가 주된 부분이 돼야 돼요? 주거가 주된 부분이 되고 일부가 점포가 되는 경우는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애국인도 주임법 적용받을 수 있어요? 조건만 갖추면 가능해요.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주임법을 적용받습니까? 안 받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적용받는 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또
중소기업법인만 적용받아요. 이 말은 한국도시주택공사 주택을 임차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받으면 대항력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죠? 주임법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전세 등기 안 하고 전세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임대차, 미등기 전세. 이제 여기까지는 적용돼요. 그럼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해, 안 해? 안 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적용 범위의 끝. 그죠? 그러면 주임법상 기간 약정이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2년. 최단 기간 몇 년? 2년.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법정갱신. 그죠? 법정갱신은, 자, 이거죠. 묵시적 갱신. 자, 이 사람이 주택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누구요? 임차인. 여기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죠? 임대인이고, 여기가 누구를 했어요? 임차인.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니까 제3자 병에게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병이 자꾸 내 주택 내놔 그러니까 을이 뭐래요? 못 내놔. 나가 그러면 못 나가. 뭘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 주주를 갖추고 있으면.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은 대항력, 법정갱신하다가 왜 대항력을 했어? 죄송해요. 자, 법정갱신하다 갑자기 대항력으로 가버렸네. 좋았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아니, 신기하단 말 안 해. 숙제 내줄게요. 다음 주까지 알아갖고 와요. 자, 다음 주까지 숙제. 그쵸? 이해됐어요? 자, 법정갱신은 이 사람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 이렇게 나간다고 해지 통과하라 그랬죠? 네. 안 하면 법정갱신이 돼버리고, 그럼 법정갱신 되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요. 2년. 그럼 이것도 누구에게 유리해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이후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나가겠다 하면 언제 효력 발생? 3개월 후. 그죠? 그럼 임대인 쪽에서 나가라면 2년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년이니까? 2년. 그러면, 근데 이제 A쪽으로 이 사람이 몇 기 차임 연체하면? 안 돼. 그리고 의무를 현재 위반해도 법정갱신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이게 법정갱신 제도인데, 그러면 상임법에도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상임법은 차이가 뭐예요? 아니, 상기는 저거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나오고, 예? 이 상임법에서는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이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하루 전이라도 이야기하면 되고, 또 기간이 몇 년? 1년. 이것만 차이요. 자, 상임법도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법정갱신 끝. 자, 대항력까지 아까 하고 밑줄으로 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대항력까지 봐보세요. 대항력. 자, 대항력은 딱 3가지 공부하라 그랬죠? 네. 대항력 요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주택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까지 갖춰야 돼.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요? 주주. 그럼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을 봐요? 전입 신고할 때.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죠. 보세요. 이 임차인은 제대로 전입신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잘못 주민등록부에 기재해버렸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임차인은 제대로 전입신고를 했어. 근데 공무원이 졸다가 잘못 올렸다니까? 그럼 대항력 있어, 없어? 있어. 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전입 신고할 당시에 뭐가 된 거 들어봐. 주민등록. 이렇게 전입 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전입 신고가 된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주민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거꾸로 임차인이 잘못 신고를 해버리면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 이건 당연히 공무원 그대로 옮겨주고도 대항이 없어요. 그리고 세대원 일부만 옮겨놔도 돼요? 주민등록 옮겨놔도 됩니다. 보호가 된다는 거 대항력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뭔만 기재하면 보호가 돼요? 지번만 기재를 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지번만.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다 기재를 해야 보호가 돼요. 동호수까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항력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효력. 몇 시? 0시입니다. 다음 날을 줄여서 이길 0시라고 그러죠? 0시. 내용이 뭐요? 내용? 못 나가. 그러면 이제 못 나간데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네, 주택. 자, 여기 점유를 하고 있죠? 임차인입니다. 근데 무엇은 갖추고 있어야 돼? 주주. 주주는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니까 제3자에게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것은 매매도 될 수 있지만 증여, 상속, 경매 다 될 수 있죠? 네. 통틀어서 양도인, 양수인. 그럼 이 사람이 나가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한다? 못 나가. 언제까지? 기간 동안. 그러면 왜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을 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럼 권리만 승계돼요? 권리 의무 다 승계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야. 그러니까 주택도 여기다 돌려주고 보증금도 여기서 찾아가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승계를 막을 수 있죠? 네.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뭘 제기하면 돼?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를 막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대항력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대항력 다시 정리할게요. 요건은 뭐다? 주주. 효력은 이길? 내용은 뭐다? 아주 좋았어요. 다시 대항력 요건은 뭐다? 주주. 효력은 이길 몇시? 내용은 뭐다? 끝났어요. 좋았어요. 그럼 밑줄 보러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밑줄 건다 했잖아요. 자, 청색 2번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자, 양을 주거용 건물 첫째 줄 해주세요.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 적용합니다. 거기 밑줄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앞쪽 사실상 주거 동그라미 치시고 자, TP 넘어서요. 동그라미 3번 임차주택 일부가 점포, 사무실, 창고, 공장 비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봐 주거용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비주거용 부수적 경우 의미한다. 나와있죠? 자, 양가로 2번 인적 적용부 애국인 첫째 줄 보면 있죠. 애국인도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예외적으로 적용된 법인이 있다 그랬죠? 기억 니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동그라미 4번에 중소기업법인. 이것은 적용돼요. 그리고 양가로 3번 제목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오른쪽 일시사용 임대차는 안 한다. 미적용 나와 있죠? 예. 끝. 자, 존속기간은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을 정하도 몇 년을 본다?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임차인은 주장해. 1년 계약을 해도 1년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은. 그죠? 그러면 복습.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 기억나요? 농지 임대차. 네, 그렇죠? 아니, 좋았어요. 농지법에서 농지 임대차 3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대차 지속 있어요? 두 줄 밑줄 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주택은 소멸한 것이 원칙이죠? 다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않는다. 자, 뒷페이지 계약의 법정갱신, 묵시적 경신 있어요? 첫째 줄. 자, 임대인은 끝나기 전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자, 네 번째. 임차인은 몇 개월 전? 그 밑에 줄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그죠? 그리고 양가리 2번. 해지 통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임차인 동안. 임대인은 안 돼. 그럼 몇 개월의 효력 발생? 3개월 후. 그죠? 근데 얘 몇 기 차임 연체? 2기.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안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대항력 있어요? 네. 양가리 2번 대항 요건 첫째 주로단 주주 동그라미. 다음 날 0시 대항력 갖고 2번 첫째 줄 전입 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전입 신고가 들어가면 주민이 된 것으로 봐. 주민등록이 올라갈 때가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 볼 필요 없어요. 뒤에 다 알게 될 거고. 자, 뒷페이지 청색 2번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임대인 지휘승계 나와 있습니까?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임차주택이 매수인의 상속 경매 등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질문하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지위 승계에 대한 무슨 제기?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언제까지? 양도사실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 질문을 알고 있으면 승계를 막을 수가 있다.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수형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주임법에서 우리가 대학력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1시간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 들어갈게요. 휴식 같습니다.